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경기도권 끝났다. 그치?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충청도로 내려옵니다. 충북으로 먼저 갈게요. 충북 쪽으로. 자, 충북 쪽으로 가서 충주입니다. 충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도상으로 보면 있잖아.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쪽으로만 이렇게 보면 실제로 충주가 거의 뭐 한복판이야, 한복판. 그지? 근데 이게 근현대에서 개발 과정에서 보면 충주가 많이 사실은 좀 혜택을 많이 못 봐요. 특히 교통로, 철도, 고속도로, 주요한 고속도로, 주요한 철도들이 다 비껴가 버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한반도에 보면 중앙부인데, 그지? 여기가 중앙이 된 게 아니라 모든 교통이 요지는 어디가 된 거야,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철도 만들면서 그때부터 해서 여기에 있는 대전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실제로 한반도를 이렇게 딱 떠올리면 일단 북한 빼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끼리만 움직이니까 보면 대전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모든 교통이 움직일 때 보면 다 대전이야. 그지? 근데 아니야. 실제로 지도를 보면. 그죠? 대전은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아? 그죠? 실제로는 거의 충주가 가운데쯤 되죠. 되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충주. 자, 시작합니다. 자, 충주는 이제 내용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그 소위 말해서 여기 충청도권에 여기 충주가 가장 핵심 지역이야. 되죠? 네. 그리고 이 삼국의 항쟁 과정부터 여기가 사실은 고구려도 차지했었고 백제도 차지했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했던 대표적인 또 동네입니다.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네야. 자, 갑니다. 자, 고구려가 차지했을 때는 구건경이라고 불렀고요. 되죠? 네. 그래서 이 고구려가 차지했다는 게 여기 언제 얘기야? 이게 언제겠어요? 언제긴, 자, 충주까지 내려온 게 언제야? 5세기지 뭐.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금성문도 하나 만들잖아. 비문도 하나 꽂잖아. 그 비문이 뭐야? 뭐긴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중원군이 따로 있었어요. 중원군, 그리고 충주시 이렇게 나란히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도농복합도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원군이랑 충주시가, 그러니까 청원군이랑 청주도 똑같아요. 거기도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하나로 묶어버렸잖아. 됐죠? 그래서 지금은 중원군은 없고요. 충주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원고구려비, 그리고 현재 개정교과서 8종교과서에 보면 현재 지명이 충주기 때문에 충주고구려비라고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 나와도 알아들으셔야 돼. 자, 그 다음 6세기 신라가 이 동네를 차지하고 나면요. 자, 진흥왕 때는 국원소경이라고 불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통일신라 때가 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중원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원경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6세기에 신라가 처음으로 소백산맥 넘어서 땅을 차지해 봤잖아. 그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점에다가 원래 3개의 소경을 만들어요. 되죠? 네. 그랬다가 아니 3개가 아니라 2개. 이소경을 만들지. 그죠? 자, 그랬다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원래는 수도가 소백산맥 바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경주의 토착 세력들의 반발, 귀족들의 반발로 실제로는 신라 왕실이 그걸 결정을 못 하잖아. 그래서 계속 한쪽 귀퉁이에 있는 경주에 머무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수도의 지역적 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통일 전에 있었던 이소경을 오소경으로 늘려요. 되죠? 근데 그때 사실은 중원경은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되죠? 그래서 통일 전부터 원래 충주는 이소경에 포함됐었어요. 근데 통일 후에 나중에 실제로는 이 신문왕기를 거치면서 구주 오소경 체제가 완성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소경부터 그 오소경까지 다 있었던 유일한 지역이 충주입니다. 충주.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볼 때는 이 충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모르셔도 되는데 이소경에서 오소경 갈 때 한 군데가 탈락이 돼요. 탈락된 데는 어디냐면 강릉이에요. 강릉.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니까 요 당시의 이름으로는 이게 동원경이야. 동원경. 됐죠? 이름 몰라도 돼. 동경 좀 따라 적을 거지? 네,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강릉이에요, 강릉. 됐죠? 그래서 강릉은 당시에 동경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탈락하고 오소경이 될 때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원주가 들어옵니다. 원주. 됐죠? 그래서 원주는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북원경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소경 얘기할 때 오소경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소백산맥이 북서산면에 쭉 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그리고 옛날 금강가야 지방의 금관경 이렇게 해서 총 오소경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오소경 때 보면 동경이 없는 건 원래 강릉이었습니다. 근데 탈락하고 그 자리에 원주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중원경은 이소경 시절부터 오소경 때까지 유일하게 계속 남아 있었던 지역이에요. 되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원고 그룹이에 고려인들의 천하간, 그다음에 신라를 뭐 동이라고 하고 신라왕을 매금을 했다 이런 건 되셨죠? 자, 그다음에 탕금대. 탕금대는 또 누구랑 관계 있냐면 우룩. 자, 기억하셔야 돼. 저 좀 봐봐. 우룩은 금강가의 사람이야, 대가의 사람이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됐죠? 그러니까 금강가에는 언제 복속된다고? 법흥왕. 대가에는 언제 복속돼? 진흥왕. 그러니까 법흥왕 때 금강가야 복속되면서 신라에 사실은 그러니까 귀의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쵸? 그게 누구야? 그거는 김구해. 금강가의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자기 세 아들 데리고 사실은 투항을 하잖아요. 됐죠? 근데 우룩은 언제야? 진흥왕 때야. 기억하셔야 돼. 우룩은 대가야 사람이야. 됐죠? 그러니까 대가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562년 진흥왕 때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룩이 망명할 때 우룩이 근데 당시에 사만에서 워낙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우룩이 이제 망한 실제로 가야 사람이지만 진흥왕이 사실은 워낙 이제 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벼슬도 내리고, 근데 물론 벼슬은 뭐 우룩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저택,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 노비도 하사를 합니다. 진흥왕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룩이 고마웠을 거 아니야. 신라 애들이 그래도 좀 뮤직을 안 해? 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받은 게 많고 나도 좀 심심하니까 야 내가 레슨은 좀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충주에서 신라인들이 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가야금 레슨을 좀 해줘요. 되죠? 그래서 그 우룩이 가야금을 탔다라는 것. 그래서 생긴 명칭이 탕금대입니다. 되죠? 네. 그리고 이 충주 탕금대는 나중에 뭘 유명하냐면 자, 신입 임진왜란 때 사실은 신입이 여기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실제로 마지막 정말 전멸당하죠, 여기서. 그러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 임진왜란 때 충주 탕금대 전투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야. 됐죠? 네, 근데 지명은 고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고려 이후에 충주라고 불리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충주라는 이름을 실제로 우리가 고려사에서는 언제 많이 듣냐면 대몽항쟁을 할 때 특히 많이 들어. 대몽항쟁. 기억나?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충주산성 전투. 이게 기억나요? 이게 몽고의 몇 차 침입이야?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그냥 내가 혼자 대답 안 하셔도 돼. 나 혼자 할게. 자, 그래서 이게 몽고의 5차 침입이야. 됐죠? 그리고 이거는 김윤우가 승려였을 때가 아니야. 원래 경기도 평택의 작은 암자의 승려잖아요. 김윤우가 승려인데 아주 명궁 아니야. 그래서 그 전투는 2차야, 2차. 됐죠? 네, 그래서 그거는 처인성 전투야. 처인성은 어디냐면 오늘날의 경기도 용인시야. 됐죠? 그러니까 그건 2차. 처인성 전투고 여기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영웅이 그러니까 난세가 영웅을 만들잖아. 이렇게 몽고놈들이 그러니까 계속 쪽쪽대고 계속 얘들은 쪽쪽 아니구나. 그래서 얘들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아니 김윤우 같은 사람이 속세를 등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나라를 사랑한 마음에 속세로 나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군인이 되는 거야. 이때는 김윤우가 충주산성을 지키는 방호 별감 시절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지역을 지키는 무관. 되죠? 뭐 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승려는 아니었다고. 승려는 그러니까 이미 무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 5차에서 또 물리치고요. 이 이후에는 나중에 응양군의 상장군까지도 올라가요. 됐죠? 그 다음에 동북면 병마사도 합니다.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아주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주 다인철소. 이거 중요하지. 충주 다인철소는 여기서 소외받은 사람들 끝까지 싸워서 물리치잖아. 됐죠? 그래서 나중에 충주 다인철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간현으로 승격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향수부곡 같은 이 특수행정구역이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 일반인으로 승격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야? 충주 다인철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인 처인부곡. 처인성 같은 경우도 처인 부곡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처인현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충주 다인철소는 이거는 6차입니다. 6차. 그죠? 몽골 6차 침입대. 여기는 5차, 6차. 됐지? 그럼 시간 순서도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사실은 조창 중에, 전국에 있는 조창 중에 여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조창, 뭐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조창이라는 게 근데 뭔지 기억나죠? 그치? 빨리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세금은 안 건 데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걷는 순간 무조건 서울로 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물류비가 얼마나 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전국에 그런 고을들이 몇 개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의 주요한 거점에 조창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조창이라는 건 뭐냐면 조세, 중간, 운송, 기지라고 이해하면 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점들에. 그러면 각 지역에서 걷는 세금을 그 각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조창으로 다 이동해서 잠깐 쌓아놓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서울의 창고.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름이 경창이야. 서울경자야. 중앙경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이제 조세를 미리 쌓아놓는 조세 중간운송지. 이게 바로 조창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충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흥창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충주에서 뭐가 시작돼? 바로 남한강이 발원되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모으는 거야. 그래서 남한강 수기에다가 배를 띄우면 그게 어디로 와? 서울로 오지. 오늘날에 서울 그 양수리를 거쳐서 이렇게 서울 동쪽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오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남한강 수기를 이용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북한강 쪽에서 되게 유명했던 데는 그 춘천의 소양강창이에요. 됐죠? 네. 근데 거기는 뭐 그러려니 하세요. 됐죠? 근데 남한강 쪽에 여기 가흥창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요 근처에 충청도 쪽만 모이는 게 아니라 어디도 모이냐면 경북 있지, 경북. 경북에 있는 조세도 여기로 다 모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몰라도 돼. 어려운 얘기야. 듣고 끝.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어? 충주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충주 가보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소백산맥 자락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소백산맥 자락이. 그치? 충주 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남한강이 발원해서 서울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가장 난감한 지역이 어디냐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흐르는 게 이게 태백산맥 라인이잖아. 가장 난감한 동네가, 그래서 세곡 운송을 할 때 가장 난감한 동네가 소백산맥 안쪽에 쌓여 있는 요쪽 동네야. 요쪽 동네.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경북 지역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만들어진 조세 운송 체계는 전부 물길을 이용해. 바닷길이나 강길. 왜 물길을 이용해? 우린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육상교통이 왜 발달하지 않았어? 왜 발달하지 않았어? 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렇지, 당신 안 그랬지. 그래서 왜 그래? 그렇지, 국토의 70%가 산지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워낙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적 문화야. 그러니까 도로 정비를 잘 안 한다고. 됐죠?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바다로 가려면 이렇게 돼. 이렇게 태백산맥을 넘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소백산맥을 넘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남해로 가는 거야. 바다로.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오냐면 부산 쪽으로 와야 돼. 이해되죠? 이해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산맥을 넘는 건 어렵지만 이게 최단 코스야. 그러니까 요 지역의 일부 지역은 세곡을 모아서 빡세긴 한데 그냥 짧고 굵게 가는 거야. 됐죠? 인생이 뭐 있어? 짧고 굵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열심! 그렇게 탕! 한 방에 넘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남한강 수기에 띄우면 돼. 그다음부터는 할만하지. 그치? 물론 소백산맥을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넘어도요. 그죠? 그래도
귀가 먹먹하고 막 그래. 근데 거길 그냥만 걸어 올라가도 장난 아니지 않겠어? 근데 세곡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봐. 물론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충주가 중요해요.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춘천의 소양강창 같은 데는 그냥 요 주변의 것만 그냥 모은 거야. 근데 충주는 여기 주변의 것만 모으는 개념이 아니라 경상도 것도 일부 넘어와요, 일로. 그래서 내륙의 강창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들었으면 듣고 끝. 자, 그 다음에 조선전기 4대 사고. 이거 좀 전에 얘기했다. 대체 한 번만 더 할게요. 서울의 춘추관 사고. 됐죠? 그 다음에 성주 사고. 충주 사고. 그리고 전라도 전주 사고. 전주 사고분이 살아남는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자, 신입. 되죠? 좀 전에 얘기했어. 자, 넘어갑니다.